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가을은 흔히 남자의 계절이라고 불리죠. 쓸쓸하고 허전해하면서 가을 타는 남자들이 많아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상에 일탈을 꿈꾸는 위기의 남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국정원, 검찰, 여야 정치권은 왜 일탈을 꿈꾼지요? 네, 꿈꾸는 걸 넘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육계 역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전교조가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노조 자격 배제를 요구한 해직 조합원은 단 9명인데 전교조 노조원은 모두 6만 명입니다. 전교조는 그래서 오늘이 교사 인권을 유린한 날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서 한동안 교육계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과서를 제외한 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짧은 질문 드립니다.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교조 노조 안임 결정 옳은가요?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가 아님 이런 결정이 옳은가요?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요. 아니면은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2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해요. 네,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사실은요. 네, 손이 시렵네요. 네, 스튜디오가 손이 시려운데 네. 이분 괜찮으시죠?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뉴스 까칠한 뉴스 여전히 괜찮을까? 네. 네, 문재인 의원 다소 한때 수세에 물렸었는데 네. NLL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자, 문재인 의원이 거의 뭐 정면 승부를 이제 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공방이 더 이렇게 증폭되고 있죠. 그동안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상당히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여권에서 국가기관의 트위터 대선 개입에 대해서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를 부은 격이라면서 상황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한 바가지를 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부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문재인 의원 성명으로 조금
그 숨죽이고 가고자 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등이 떠밀려서 가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에서는 새누리당이 뭐 댓글 때문에 대선에서 진 것이 아니다. 이런 좀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된 발언이 계속되자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가 원래 말로 하는 건데 네네. 보면은 말도 참 잘 지어내요. 그렇죠. 네,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냐 비유법도 좋고 그렇죠. 또 뭐 한 바가지냐 100바가지냐 참 새누리당은 뭐라고 또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까? 네,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황우여 대표가 어제 오늘 계속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의 불공정 대선 책임론에 대해서 역대로 대선 불복 사례가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거의 1년이 다 되게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본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불복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한 최경환 원내대표도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뭘 책임지란 말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자신이 모든 걸 단정하는 것은 자기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성명의 유행인지요. 오늘 법무부 장관도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요.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등에서 뭐 국정원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되고 있고요. 또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내지 정황이 연달아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성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강렬히 비판에 나섰는데요. 지금 황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제히 비판을 가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하고 심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이 뭐 교육계도 좀 복잡해요. 네. 네. 전교조 문제죠. 그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오늘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전교조가 어제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서 당초 방침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에 따르면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 2010년과 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행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고용부에 그 손을 들어준 상태고요. 어쨌든 오늘 공식적으로 법의 노조가 된 건데 전교조는 단체 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향후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측에서는 또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헌법상에서는 노조의 지위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 공방이 있겠네요. 네네. 네. 자, 이번에는 또 연금 문제 짚어보죠. 사실 연금은 많은 국민들이 관련된 문제인데 이해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을 정부 측에 촉구했죠. 왜 그렇습니까? 네, 친박 인사로 꼽히는 의원이죠. 이해운 최고위원이 오늘 강도 높게 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뭐 연금 얘기하면 누구나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데요. 이해운 의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폭이 내년부터 연간 4조 원이 넘는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비해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세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작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혁을 추진해야 할 주체이다 보니까 개혁은 미뤄지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의원의 이런 꼬집는 거. 네. 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연금 문제를 많이 좀 공부해왔던 그 경제학 박사 출신이죠. 예. 예.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고 1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받는데 공무원들은 10만 원 내고 또 국민 세금으로 더 얹어서 주는 꼴이죠. 그렇죠? 네, 적자폭을 계속 메워야 되는 예, 거니까요. 그 돈은 결국 국민 혈세에서 가는 것이니까. 물론입니다. 네. 예. 이번에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관계 한번 짚어볼까요? 결국 함께 가야 한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말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요. 정책이라서 어떻게 만나고 함께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박 시장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상 탈당을 암시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양측 간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가 필요해 보였는지 오늘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인기가 없긴 하지만 입당을 했는데 탈당을 해서 선거에 나간다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그간에 다소 양측 간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요. 서울시정에만 집중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상태입니다. 네, 정치인들은 항상 애매한 것은 답변을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2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일환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간선도로 위로 흐름이 조금은 수월한 모습인데요. 일단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이동 차량이 꾸준합니다. 노원교부터 월계 1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 이후로 성수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부터 하워골 램프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 성산대교 쪽은 아직 막힘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 연희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고요. 성산대교는 양방면 시속 30km 미만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진행이 이미 어렵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주변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서행입니다. 강남대로 따라 신사역부터 교보타워 사거리까지도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죠. 특히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를 보는 시각차가 굉장히 커서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이버 사령부의 또 대선 댓글 의혹까지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 당국이 현재 수사 중인데 이 의혹을 제기했고 또 최근 군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댓글 요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국회 국방위 소속의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바쁘시죠? 지금 국정감사 중이어가지고 계룡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계룡돼 있으니까 더 핵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듣고 파헤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문제는 좀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문재인 의원의 발언 대선이 불공정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불복 발언이라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김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문재인 의원이 말씀하신 게 대선의 불복 발언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원칙. 네. 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친노계 의원들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 이런 이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도부의 위치가 있지 않아서 그 답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현재 좀 벌어지고 있다고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는 불복을 말한 건 아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 쓰신 글에도 이러저러한 것을 주장한다고 불복이라고 보는 시각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되셨기 때문에요. 예. 그걸 불복성 발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불공정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원직이 상실될 만큼의
선거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예. 그러지 않지만 부정행위가 한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경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물론 재판 결과나 혹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더 달라지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사실관계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수준에서의 현재 대통령이나 혹은 새누리당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입장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어요. 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에게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는데 이 결단 촉구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 촉구의 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쭉 얘기를 해왔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 선거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심지어 군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담보하시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현재도 보면 뭐 엊그제 국정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재판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예. 혹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힘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네. 실제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이 선거를 치르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 하셨던 것처럼 예, 그렇죠. 실제 본인의 사건이 아니시라면 네. 정말 과거 정권의 문제라면 네. 깨끗하게 단절시키시고 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왜 입장 표명을 안 한다고 보세요?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서의 자리인데 왜 정치적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청와대 안에서만 계속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뭐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에 답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 대한민국은 심지어 군사 쿠데타를 2번이나 겪은 나라에서 군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검찰의 조사 결과에서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 이제 수사는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또 윤석열 여주지청장 또 조영건 중앙지검장 간의 이런 충돌 모습 이제 검검 갈등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또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검찰의 이런 수사와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유착됐다고 보세요? 뭐 윤석열 지청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의 외압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밝히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방송을 보셨으니까 아시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여당의 소위 실세 의원이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얻어서 뭐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나 혹은 정권 차원에서 이 진실규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이 대선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의 김관진 의원께서 또 하나 제기하신 게 바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네. 추가적인 결과, 추가적인 주장이라고 일단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 저희가 처음에 발표를 했던 것은 4명의 신원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일주일을 조사를 해서 결국 그 4명이 다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단 4명이 아니고 추가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명단을 추가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이게 조직적으로 연계됐을 여지가 있는 그리고 국정원과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근거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군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아주 이렇게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님께서는 이 의혹들을 어떻게 이렇게 확인하셨습니까? 뭐 내부적인 조직이긴 합니다만은 국정원과는 다르게 국방부의 군인이나 군무원들은 신원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거를 아는 것이 어렵지는 않고 네. 다만 저희가 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정원 사건도 그랬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치권이나 언론이 밝힐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도 나오지만 트윗 글이 뭐 5만 건이 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일단 저희는 저희의 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와 권리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트워킹이 있다는 거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군수사당국이 발표한 중간 4명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몇 분입니까? 그러면요, 대략? 현재 저희가 공개한 것은 그 4명 이후에 추가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1명을 더 했고요. 네. 제가 따로 2명을 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7명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상규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계정들에 대해서 이제 8명 정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의심되는 계정들이나 IP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 부분은 조금 더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 댓글 선거 개입 의혹 군 사이버 사령부의 이제 대선 개입 의혹인데 예. 이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가운데 국방부에서 선정한 파워 블로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국방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파워 블로거를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연구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들어있는 파워 블로거를 현재 사이버 사령부의 직원으로 특채를 해가죠. 다시 생각해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군사 분야의 블로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블로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사이버 사령부는 예. 국내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국내 블로거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라고 예.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그 글을 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부서가 하는 주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람을 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당초부터 좀 의혹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앞서 이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셨는데 더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또 갖고 계십니까? 이 사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팩트들도 더 있고. 아, 더 있어요? 예, 또 의혹이나 혹은 의심적인 정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 소개해 줄 수 없나요? IP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요. 사이버 사령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파악들을 제가 제 국방위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알고 있어서 네. 예. 이후에 국방부가 정말 개인적인 일이다라고만 계속 말할 수 있는지 네.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고 보고 있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더 발표하신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11월 1일 날 종합국감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또 남아있기 때문에요. 예. 그때까지 아마 국방부가 몇 가지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지금 대응할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확실하다면 더 대응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은 11월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겠네요. 예, 어쨌든 사실 국정원 사건도 발생된 지 벌써 한 8개월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네. 다양한 방식 등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한두 가지 더 소개해 줄 수는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해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이야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역 육군 소장이 발간한 책을 또 문제 삼으셨죠?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군의 종북 교육에 대한 문제는 누누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네.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도 크게 많이 지적을 했었고 공문도 하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현역의 육군 소장이 예. 그것도 군사학교장이신 분이 수험서라고 하는 걸로 이 책을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네. 책의 내용들이 정말 편향적이고 네. 정말 무슨 보수단체에서 만든 홍보물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개인이 출판할 자유는 있지 않나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현역 예비군이라면 개인의 출판 자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현역 육군 소장이 특정한 네. 정치인이나 정당인을 거명하면서 네. 이런 책이나 내용을 담아서 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개인적인 출판물에 대한 것을 권한일 것인지 아니면 군사법 네. 위반일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마무리는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하나만 간단히 들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민주통합당이 친노의 색을 뺀 새로운 참신한 후보를 뽑았다면 대선에 이길지도 몰랐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혹은 우리는 위대한 여성 대통령을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린 결정 옳은가요?입니다.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934님,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을 위한 참교육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0822님,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스입니다. 7090님, 저는 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전교조는 지금 그대로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라디오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에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여는데요.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인 yes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누몬드 디플로마티크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오늘 질문은 정교제에 대해서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이 옳은가요?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교학사를 제외한 7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지는 교육부의 수정 보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곧 자체 수정안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히면서 또 자문위원회 공개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자 협의회 또 미래엔 집필자인 베일고등학교의 조왕호 선생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의 수정 보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조수님도 함께 이제 발표하신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 이 교육부 수정 권고라는 것이요.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교육부 장관에게 허용된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허용 범위 어떻게 그러니까 넘어섰습니까? 원래 이제 그게 2013년 2월 15일자 판결에요. 네.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서 예.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네. 교육부가 그에 합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좀 네. 내용이 긴데 네.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전화로.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거부하는 이유가 네. 교육부 이번 수정 권고가 비합법적이라는 거죠. 비합법적.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정 권고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거죠. 편파적. 예. 그 내용이 그 교학사의 수정 권고한 내용이랑 나머지 7종 교과서의 한 내용을 비교할 때 예. 지나치게 교학사를 편들고 있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요. 비합법적이고 편파적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자체적인 수정안 만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출판사별로요. 네. 31일에 발표하신다고요? 새로운 안을? 예,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좀 바뀝니까? 일단은 원래 이제 그 교과서가 갖고 있는 오류들은요. 네. 이거는 뭐 해마다 이 저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검정 거쳤어도 네. 사소한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 채택해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네. 연락이 옵니다. 이런 내용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예. 연락 오면은 그런 거 항상 저희가 네. 모아서 이제 고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류가 발견된 거는
해마다 고쳐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어차피 교육부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예. 그럼 니네 책 이렇게 오류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우리도 좋다 그러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교육부 이번 권고에 포함되지 않은 오류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맥 같은 거 이상한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이번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때 다 같이 바로잡고 가겠다는 거죠. 네. 선생님은 그 교과서 출판사 미래엔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의 이제 집필자시죠? 예. 구체적으로 혹시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내용 가운데 수용하기 어려운 것. 어려운 거요? 그런 거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제가 한 개만 말씀해 주시죠. 한 개만. 예. 한 개만요? 네. 그 옛날 중학교 것도 제가 썼는데 예. 그 일본군 위안부에 이제 가로치고 성노예라는 표현을 병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국편에서 수정해라고 해가지고 예. 국회의원들이 뭐 얘기하고 막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성노예를 병기해도 되는 걸로 이미 병기해가지고 중학교 교과서는 출판이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걸 또 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노예를 삭제하라는 거죠. 삭제하라. 일본군 위안부 가로 성노예인데 네. 성노예란 표현을 삭제하라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이미 중학교에서 그렇게 썼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삭제해라.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뭐 많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말씀드리기 네. 뭐 일일이 말씀드리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뭐 그러시든지요. 예. 네. 그 4.19 혁명 관련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4.19 혁명을 쓰면 당연히 이승만이 잘못한 거, 3.15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어야 되잖아요. 4.19 혁명의 배경을 하려면. 예. 그죠? 네. 그런데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 3.15 부정선거가 실시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네. 왜 중립적 표현을 안 쓰고 부정적 표현을 썼냐. 네. 중립적 표현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4.19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중립적 표현이라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겁니까? 이승만 독재라면 독재라는 표현을 빼라는 거고 3.15 부정선거하면 부정이란 말 빼라는 거겠죠.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네. 부정적 표현을 쓰지 말고 중립적 표현을 쓰라는 거는 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출판사의 경우 일부 집필자 동의 없이도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출판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미래엔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국 근현대사 때부터 계속 같은 저자들이 써왔고 출판사랑 관계가 좋아가지고 네.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수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엔 역사 교과서 저자이신 조항호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김한란 동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한란이 이제 징병제 찬양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 옆에다가 이제 이화여대에 있는 김한란 동상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김한란 동상 가로치고 이화여대 그 소재지 밝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랬고 그때 때마침 또 이대 학생들이 김한란 동상에다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막 붙이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상을 싣고 처음에 특정 대학을 비하할 우려가 있으니까 삭제해라 이랬는데 이제 제가 안 하고 버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수정 지시가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사 쪽으로 상당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간부들이 그것 때문에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얘기가 돼가지고 두 번째 수정안 올릴 때는 김한란 동상을 결국 뺐어요. 못 싣고 빼고 김한란이 그 연설하는 장면 아주 화질이 아주 영 안 좋은 옛날 신문에 실렸던
그런 사진 하나를 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역사 교과서 논란이 자꾸 이렇게 심해지는 것에 이제 하나의 시작이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네. 교육부도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 있다, 뭐 200여 개가 넘는 사실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은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 또 교육부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한 건가요? 제가 일단 교학사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국편에서 교과서 검정을 할 때 편집자들을 모아놓고 오류가 많은 교과서는 탈락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공언을 했고 편집자들이 이제 저자들한테 와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교학사 나타나다시피 이 교육부가 발표한 게 290개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역사 단체나 뭐 검토하시는 분들이 네. 한 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90개 말고도 예. 뭐 한 200개 가까이 더 있지 않나 400개 중반대 예. 이런 정도는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 들고 예. 그리고 그거를 이 교육부 쪽에서 오히려 400개가 넘는 이 오류들을 축소해가지고 290개로 맞추고 뭐 나머지 출판사들 거는 실제로 오류가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거를 자꾸 다른 거 이것저것 아까 말했던 4.19 혁명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또는 뭐 사소한 지명 표시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예. 이 고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교학사 교과서가 미래엔 거에 네. 뭐 5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 거죠. 예. 오류가.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는 네. 아니 그러시면은 국편에서 교과서 써주지 뭐하러 검정을 네. 합니까? 틀린 거 다 찾아내서 네. 다 고쳐주면. 학부형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교과서 채택 시기가 있죠? 시한이요. 예. 이거 이제 수정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아, 아직은 없고, 네. 예. 역사.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자체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네. 그 뒤에 이제 교육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네.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 집필자 협의회나 네. 역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네. 집필자 협의회에서 자문위원 공개 요구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네. 이 수정 주시한 내용들 중에도 틀린 게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지난번 국편에서 한 거 또는 그 전에 중학교 또 그전 한국사 검정 과정에서 고치라고 해서 고쳤던 내용들 예. 이런 거를 다시 번복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많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번 자문위원들이 아무리 봐도 이 뭐 전문가 자문위원이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전문가 집단 같지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엔 역사 교과서 집필자인 베일고등학교의 조항호 선생님이었습니다. LG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네, 앞서 저희가요, 미래엔지필자인 베일고등학교 조항어 선생님을 연결해서 역사 교과서 논란 들어봤는데요. 조항어 선생님이 그 교육부의 수정 권관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승만 독재 정권 또 뭐 4.19 관련했을 때 이제 독재라는 것을 이제 빼라고 수정 권고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오늘 앞서 2라운드 이 역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서 너무나 민감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945님인데요. 역사 교과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가 생길 수 있겠죠. 교학사뿐만 아니라 7종 교과서 집필진들 모두 이번 기회에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452님은요. 교육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수정안이 잘못됐다고 들리는데 바르게 서술된 것을 고치라고 하진 않았을 텐데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적 성향 차이가 아닐런지요. 더 이상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치 성향 문제로 번지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내린 결정 옳은지 여부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